암호화폐 시장 최근에 단기 낙폭 자체가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다행히도 단기 바닥 찍고 지금 약하게 반등 중에 있죠. 지금 리플 한 개 가격 1,600원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9,100만원으로 지난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겁에 질려 있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법만 통과되주면은 전부 다 해결될 거다. 강력하게 반등 줄 거다. 이런 말들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법이죠. 이 법이 얼마 전에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미국 상원의 표결 대기 명단에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표결을 기다리는 줄에 들어선 건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통과가 코앞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하락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돈을 걸고 마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냥 숫자로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통과 가능성을 74%로 봤었는데 지금은 48%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반, 그리고 오히려 더 낮아진 수준인데요. 어떻게 74%였던 확률이 이렇게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법은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간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줄에 섰다는 게 표결 날짜가 잡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언제 불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 대기 상태일 뿐인 거고, 그럼 도대체 뭐가 이 법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알려면은 이 법이 무슨 일을 하는 법인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에는 코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분명한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하나를 두고 이건 주식 같은 거냐 아니냐 이런 싸움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클래리티법은 그 줄을 명확하게 그어줍니다. 코인을 크게 세 칸으로 나누고요. 첫 번째 칸은 주식처럼 회사가 돈을 모으려고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금이나 석유처럼 그 자체로서 거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은 결제에 쓰는 디지털 돈입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칸이 정해지면요. 그 코인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규칙이 얼마나 빡빡할지도 그때부터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리플은 이 칸이 정말 애매했어요. 법정 다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법으로 도장이 찍힌 건 아니었습니다.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리플을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상품 쪽에 정식으로 넣어줍니다. 이 주식이 아니라는 걸 법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냐? 리플 위에 늘 떠있던 가장 무거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은 규칙이 분명해질 때까지 돈을 넣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규칙만 정해지면 이 기다리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법을 도대체 누가 맡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처음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법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윤리조항인데 어려운 말 같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나란 일 하는 높은 사람이 본인 코인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걸 정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한가운데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 코인 사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위직 같은 경우는 코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넣으려고 하면 대통령 본인이 걸려버립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던 비공개 회의가 합의가 없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바로 자기 코인 사업 때문에 코인의 가장 중요한 법을 막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음모를 꾸민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이 더 급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회는요, 8월 달에 긴 휴가에 들어갈 거고 그 전에 처리하려면 일하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통과되려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찬성표가 아직까지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핵심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이번 법이 2030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어요. 말 그대로 그 다음 기회가 몇 달 뒤가 아니라 몇 년 뒤일 수도 있다는 말인 거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걸 정리드려 볼게요. 제가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7월달 중순에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8월달 휴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마감이 코앞이면 사람들은 결국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의원들이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상원만 통과하면 하원은 곧바로 따라가겠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즉 마지막 건문은 상원 하나로 좁혀진 상태인 거고, 앞서 봤었던 그 윤리조항들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이번에도 미끄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통과되면 리플은 얼마까지 갈까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얼마까지 간다 딱 잘라 말하면 그냥 그건 추측이겠죠. 대신에 참고할 만한 실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이 법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때 리플이 2,400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좋은 소식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또 바로 굳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금 리플 시장에는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에 베팅을 건 사람들이 9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깜짝 호재가 나오면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겠죠.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급하게 매수를 하거든요.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막고 있는 거는 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코인 사업과 얽힌 윤리조항입니다. 이 8월 휴가 전에 마지막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요. 그 조항들이 풀리느냐가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창문을 놓치면은 그 다음 기회는 몇 년 뒤로 밀릴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8월 전에 멈춰선다면은 그건 리플한테 끝난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크게 눌렸다가 튀어오르기 직전 마지막 신호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갈림길들 더 깊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XRP를 바라볼 때도 이제는 단순하게 얼마까지 상승할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어느 가격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할지 먼저 생각해보는 이런 습관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승장에서는 매수만 고민하시고 하락장이 오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조정, 하락 구간에서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했을 때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고 하락했을 때는 미리 계획했던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거,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대부분 반대로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보방에서도 리플 XRP 주요 가격 구간들마다 추가 매수 전략들 안내드렸던 이유들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6월 4일 당시 리플 1,550원 라인에 대한 매수 타점을 안내드렸을 때 설마 이 가격까지 내려오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시장 상황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